오늘 중국 축구협회는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최강희 산둥타이산 감독, 서정원 청두 루청 감독과 접촉했지만 두 감독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감독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모델로 해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10여 년 전 중국 축구 클럽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70세의 이반코비치 감독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으로 들어가 연봉 협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함께 중국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도 최강희 감독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최강희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리그의 산둥타이산을 8강에 올려놓는 등 지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중국을 북중미 월드컵으로 진출시켜줄 최고의 감독으로 이반코비치를 선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얀코 비피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무승, 무득점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중국은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과 A조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2무 1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조 3위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최강희, 서청원 감독에게 가장 먼저 중국 대표팀 감독직을 요청했지만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축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반코비치 감독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인 이반코비치 감독은 만 70세에 접어드는 베테랑 감독입니다. 이란과 오만 대표팀 감독을 거치며 아시아 축구를 경험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산둥 감독을 맡으며 중국 축구와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오만을 이끌었지만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22일 중국에 들어와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최종 연봉 150만 유로, 약 21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집니다. 데뷔 무대는 내달 21일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전이 될 예정입니다. 이반코비치의 감독 선임에 중국 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축구 경험이 있지만 이미 1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도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반코비치가 중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전술 개념과 플레이를 가지고 오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축구 전문가들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축구협회는 최강희 감독과 페트로비치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시간에 쫓긴 축구협회가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완강하게 거절했고 페트로비치 감독은 알제리 감독으로 가버렸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중국 축구협회가 말 잘 듣는 감독을 원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반코비치는 과거 산둥루넝을 지도하면서 검증된 순둥이 감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국가대표팀 내부에서도 뇌물로 대표팀에 들어왔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더 확대하지 않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국 축구협회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들은 얼렁뚱땅 이반코비치가 중국에 왔다. 고액연봉에 잘 놀다가 또 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SNS에서는 조롱과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12년 만에 중국에 돌아온 이반코비치가 과연 중국 축구를 변화시킬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6강 싱가포르전이 불과 2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선수들을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축구 선수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비판합니다. 기본이 없는 선수들은 세계적인 감독이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 쓸모없는 감독선입니다. 감독 신용만 하다가 납세자의 돈만 챙겨갈 것이다.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다. 그동안 수많은 감독이 왔다 갔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협회는 오만 대표팀이 최근 중국을 2대0으로 일본은 1대0으로 이긴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반코비치가 오만 대표팀을 맡아서 중국과 일본을 이긴 것처럼 중국 대표팀을 그렇게 바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관영 언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감독인 이반코비치가 축구 국가대표팀을 근본부터 변화시켜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의 수준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잘 가르쳐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축구협회가 가장 공들인 지도자는 최강희 현 산둥타이산 감독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수선한 산둥타이산을 장악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구금된 손준호가 뛰었던 산둥타이산은 지난해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감독부터 소속 선수들이 줄줄이 연행되면서 완전히 풍비박산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최강희 감독이 전격 취임하면서 단박에 놀라운 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최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 중국 팀으로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고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지휘하는 산둥은 지난 20일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챔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결국 1차전 2대3 패배를 뒤집고 합산 스코어 6대5로 앞서며 극적으로 8강에 올랐습니다. 당시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는 전망을 여지없이 깨버리면서 놀라운 전술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일본 선수들의 피지컬이 약하다는 점을 공략해서 발빠른 선수들을 공격수로 기용해서 총 24회의 롱볼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일본 선수들은 롱볼을 따라다니다가 체력이 고갈되면서 가와사키를 힘들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 이후 일본에서는 피지컬이 약한 일본 선수들을 공략한 최강희 감독에게 농락당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와사키의 수비수 야마모토 유키도 산둥은 피지컬을 활용한 롱볼 공격을 했다. 일본 축구는 힘과 피지컬을 밀어붙이면 아주 쉬운 팀에게도 쉽게 패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피지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 축구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기량이 월등히 뛰어난 일본의 가와사키를 만나서 놀라운 전술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정말 대단하다라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중국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과 같은 맞춤 전술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짧은 시간 안에 산둥 타이산을 장악하고 놀라운 팀으로 만든 것과 같은 마법이 현재 중국 대표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 팬들은 최강희 감독이 아시안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중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축구연맹은 8강 대진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전북 현대와 울산현대 2팀,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한 팀, 사우디리그 3개 구단, 아랍에미리트 소속 아라인으로 대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의 국제축구 경기에 좋은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 산둥 타이산의 8강 진출은 충격적인 낭보였습니다. 먼저 전북과 울산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8강을 치르게 됩니다. 내달 6일 전북의 홈인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1차전을 치른 뒤 13일 울산문수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엽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8강에 진출해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준결승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박용우가 뛰는 아라인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활약하는 알라스르와 맞붙습니다. 또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등으로 구성된 아리티아드는 네이마르, 마우콩시우바 등이 포진한 아릴랄과 4강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이 또 일본을 꺾고 4강까지 진출할 것인지 중국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축구는 실력으로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일 뇌물의 승부조작의 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